반갑습니다,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이재명입니다. 정치를 하면서 책상에서 만들어지는 정책의 한계를 느낄 때가 참 많았습니다. 특히 복지 분야가 그렇습니다. 실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 또 그분들을 돌보는 분들의 말씀 속에 모든 해답이 들어있습니다. 우선 제가 뭘 하겠다고 말씀드리기보다 어려운 국민 곁에서 소명의식으로 일하고 계신 여러분의 말씀을 잘 듣겠다, 이런 약속을 먼저 드립니다. 아마도 경기 먹거리 그냥 드림 코너 알고 계실 겁니다. 생계 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먹거리와 생필품을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처음 이 사업을 한다고 했더니 부자들도 와서 마구 가져가면 어떡하냐라고 반대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10명 중에 9명이 그런 일을 벌이더라도 단 한 명이 이 사업을 통해서 삶을 지탱하고 배고파서 물건 훔치다가 감옥 가지 않는다면 좋은 정책 아니냐라고 제가 시행을 강행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보니까 꼭 필요한 분들만 오셨습니다. 그리고 생각 밖으로 예산도 거의 많이 들지 않았습니다. 흔히들 복지를 시혜나 낭비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만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저성장 시대에는 복지 확대가 경제 선순환을 이끄는 지름길입니다. 국제기구들도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최소한의 안정된 삶을 보장받아야 경제활동도 할 수 있고 소비도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복지국가 실천연대가 제시해 주시는 세 가지 의제에 대해서 깊이 공감합니다. 먼저 국가의 복지 지출 증대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중을 OECD 평균 수준으로 그 정도라도 높여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 사회복지 공공성 강화 역시 저의 원칙과 비전에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사회복지의 민영화와 시장화가 아니라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됩니다. 끝으로 사회복지 영역의 일자리의 질 향상 역시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돌봄을 받는 사람의 행복은 돌보는 사람의 행복에 비례합니다. 사회복지 종사자분들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제안하신 의제를 포함해서 우리 사회가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과제들을 꼼꼼하게 챙기고 시행할 수 있으면 시행하겠습니다. 돌봄 종사자 여러분들께서 자신의 노동에 대해서 더 큰 자긍심을 갖도록 애쓰겠습니다. 복지국가 대한민국 이재명이 하겠습니다. 국가 책임 돌봄 사회 이재명이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대 대선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김두관입니다. 아직 세부적인 복지정책 방안에 대해서는 발표하기 전인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계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경선 과정에서 준비가 되는 대로 국민 여러분께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매년 복지 예산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예산이 OECD 가운데서는 하위권인 것이 현실입니다. 빠르게 성장하는 GDP 규모에 비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가 사회경제적 약자를 보듬는 안전망은 여전히 덤성덤성합니다. 특히 아동수당, 대학교육비, 고용보험, 노령연금 등 필수적인 생애주기를 따져보아도 공동체보다는 개인에게 맡겨진 영역이 여전히 큽니다. 저는 우리가 복지정책을 확대해가는 데 있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충분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속도에 있어서도 그렇고 규모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재정과 조세가 소득을 재분배하는 데 있어 충분한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소득 양극화는 극심해졌고 자산 양극화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복지제도를 충분히 확충해 나가되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더욱 파격적인 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지난해부터 국민기본자산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차례 순회 토론회를 거쳐 정책을 다듬고 국회에는 기본자산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습니다. 비용 추계도 마무리되어 연간 10조 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추산이 나왔습니다. 상속세, 증여세로 기본자산 특별 회계를 만들고 이 재원으로 청년들이 사회에 첫 발을 디딜 때 필요한 자산을 만들어주고자 합니다. 기존 복지체계를 흔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재정의 1.5%로 출발하는 청년들에게 6천만 원을 지어줄 수 있다면 해볼 만한 시도가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 지원은 지출 조정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국민기본자산제는 미래의 청년을 위한 제도일 뿐만 아니라 노후 대비에 허덕이는 기성세대를 위한 정책이기도 합니다. 자녀들의 교육비, 결혼자금 때문에 지금의 중년, 노년은 더욱 불안한 미래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지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더 큰 폭으로 복지를 확충해 갈 것입니다. 복지 인력의 처우도 더욱 개선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에 기본자산을 더해주고 싶습니다. 이미 부유한 국가가 제공하는 상속, 저는 불가능한 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는 이상으로 국가가 더욱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가감하고 담대한 구상으로 복지국가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격차 없는 사회, 따뜻한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고 계신 사회복지 종사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돌봄이 강한 나라,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정세균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우리에게 준 교훈은 재난이나 위기가 결코 공평하지 않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은 위기 앞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코로나 팬데믹은 연대와 돌봄에 대한 가치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복지는 더 이상 베푸는 시혜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인간의 보편적 권리입니다. 우리 헌법 또한 국가의 사회보장과 사회복지 증진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 이래 우리 사회는 복지 시스템을 강화하고 복지에 대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려왔습니다. 저는 초선 의원 시절 김대중 대통령의 지시로 대한민국 사회복지의 효시라 불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을 주도한 바 있습니다. 사회복지 종사자 여러분, 저 정세균이 꿈꾸는 대한민국은 돌봄이 강한 나라입니다. 돌봄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사회 운영 원리이자 시대정신입니다. 단순히 어려운 이웃에 대한 돌봄을 넘어 우리 삶의 전반에 돌봄의 가치가 스며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돌봄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복지 체계가 더 촘촘하게 완성돼야 합니다. 빅데이터 같은 4차 산업혁명의 기술 변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맞춤형 서비스 복지로 전환해야 합니다. 저 정세균이 주창하는 복지 모델은 마이마이 복지입니다. 소득, 금융, 의료, 복지 등 개인별 정보를 통합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에 수요자 맞춤형 복지인 마이서비스를 접목하는 것입니다. 객관적 데이터 분석을 통해 나에게 필요한 돌봄 서비스가 제시되고 이를 바탕으로 내가 필요한 복지를 직접 선택하고 승인하는 시스템입니다. 신청주의 복지를 뛰어넘어 찾아주는 맞춤형 복지로 복지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누구나 자신의 생활 거점에서 돌봄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사회, 이것이 바로 정세균이 꿈꾸는 돌봄 사회의 청사진입니다. 사회복지 종사자 여러분, 돌봄의 수혜자뿐만 아니라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모두 행복해야 진짜 돌봄 사회입니다. 저 정세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겠습니다. 헌신과 희생이 요구되어 온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만들겠습니다. 시설별, 지역별로 서로 다른 인건비를 단일 임금 체계로 정비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들에게 적정 임금과 휴식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와 종사자가 행복한 복지를 실천하여 국민에게 만족을, 복지 종사자에게는 자부심을, 시설 운영자에게는 보람을 드리겠습니다. 돌봄 국가 책임제로 대한민국 복지 패러다임을 바꾸겠습니다. 민간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전달 체계 문제를 해결하고 복지사업의 공공성을 높이겠습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 돌봄 체계인 커뮤니티 케어로 돌봄의 국가 책임을 실현하겠습니다. 저 정세균이 여러분과 함께 돌봄 사회의 새로운 문을 열겠습니다.
전국의 100만 사회복지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입니다. 지난 5월과 7월에 이어 세 번째로 인사드립니다. 지금 세계는 대전환기에 돌입했습니다. 전환기는 불안합니다. 한국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내 삶이 어떻게 될지 몰라 불안합니다. 불안은 사회적 약자부터 느낍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며 수많은 시민이 국가의 역할을 물으십니다. 세계 여러 나라는 큰 정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가의 돌봄은 시급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복지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그럴 것입니다. 그것을 예전처럼 가정이나 개인에게 맡겨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약속드렸습니다. 전 생애에 걸쳐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 걸쳐 불안 없이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국가가 나서야 합니다. 복지국가 실천연대가 제안하신 3대 아젠다를 잘 보았습니다. 우리는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요구와 저의 약속이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의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을 최소한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사회복지의 공공성 강화, 그것이 제가 약속드린 돌봄 국가 책임제입니다. 사회복지인들의 차별적이고 열악한 노동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겠습니다. 전국 사회복지시설의 단일 임금 체계를 마련하고 적정 인력을 확보하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은 IMF 외환위기 속에 기초생활보장제를 도입하셨습니다. 4대 보험을 정비하고 복지국가의 기틀을 세우셨습니다.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님은 그것을 확대 강화해 복지의 지평을 넓히셨습니다. 포용적 복지사회를 향한 의미 있는 출발이고 진전이었습니다. 역대 정부가 쌓아올린 복지제도 위에 더 높아지고 다양해진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겠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4만 달러 시대에 걸맞은 복지국가를 건설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의 힘이 더욱 필요해졌습니다. 기후위기와 플랫폼 기술이 가져온 근본적 사회 변화, 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복지강국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그 정책 수단이 바로 신복지입니다. 그 신복지의 길을 100만 사회복지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기호 5번 박용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복지국가 실천연대에 함께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의 건강과 또 대한민국이 복지국가로 더 활짝 필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같이 만들어가자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용진이 추구하는 나라, 네, 행복국가입니다. 우리가 복지국가는 늦게 시작했잖아요. 그러나 행복국가는 먼저 만들자고 하는 것이 박용진의 주장입니다. 대한민국이 산업화는 늦게 했지만 정보화는 제일 앞서 나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복지국가는 늦게 시작했지만 행복국가를 만드는 일은 제일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888 사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박용진이 주장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행복국가로 가기 위한 그런 조건입니다. 8시간 노동을 하면 8시간은 취미생활을 하고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8시간은 쉬고 잘 수 있는 그런 사회입니다. 이런 888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복지국가를 만들고 복지사회를 건설해 나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저는 그래서 대통령 후보로 출마를 선언한 바로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를 위한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예산 6조 원 시대, 우리 정부 예산의 1%를 쓰자고 하는 그런 장애인 복지 확충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돈 없이 어떻게 복지가 가능합니까? 돈 없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풍요롭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예산을 집행하고 효율적으로 쓰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 전체를 풍요로운 사회, 복지국가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국가 예산을 적어도 OECD 평균에 가깝게 국가 예산을 복지 예산으로 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회복지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 그리고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인력을 어떻게 우리 공공이 확보하고 담보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국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고 종사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의 당연한 급여 그리고 인권을 어떻게 보장하고 확충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 분야의 종사자가 좋은 일자리에서 일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복지의 확충의 가장 중요한 전제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사분들의 여러 처우가 매우 열악하고 힘들어서 좋은 복지 서비스가 만들어지지 못하고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박용진은 이 세 가지 분야에서 정부가 행복국가를 만들어 나가는 주역이 되어야 되고 가장 앞장서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분명히 갖습니다. 오늘 복지국가 실천연대 분들께서 하고 계시는 그 일들이 대한민국을 행복국가로 만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박용진은 행복국가를 만들겠습니다. 박용진은 대한민국을 누구도 꿈꾸지 못한 복지국가로 만드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복지제도, 포퓰리즘이 아닌 마구 나눠주는 것이 아닌 우리 국민들의 당연한 권리로서의 복지국가, 대한민국 행복국가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 복지국가 실천연대 화이팅!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복지국가 실천연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기호 6번 주미애입니다. 100만 사회복지인들이 겪는 문제 대부분은 복지 재원이 열악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저는 정부의 공공사회 지출을 20%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적어도 다음 정부 임기 말까지 OECD의 평균 수준인 2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복지 분야의 공공성이 확보될 것입니다. 사회복지 인력이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저 추미애가 마련하겠습니다. 21세기에 걸맞은 사회복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재원 마련 대책도 중요합니다. 저는 400조 원에 달하는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지대개혁이 가장 정의로운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국토 보유세로 새로운 세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연간 약 30조 원의 세수가 늘어납니다. 세원 확보 대책이 이렇게 구체적이지 않다면 내일 복지국가를 지향하겠다는 다른 후보들의 말은 결국 오늘은 하지 않겠다는 핑계가 될 것입니다. 복지체계의 4회대 개혁은 세원 확보만으로도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부처 간 칸막이에 갇힌 복지정책을 국정의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복지정책을 총괄하는 복지부총리를 신설해서 종합적인 대처를 맡기겠습니다. 또한 사회보장 관련 데이터를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형태로 공유해서 다양한 접근을 보장하겠습니다. 저 추미애는 사람을 높이는 더블복지 국가를 위해 국민 안식연재와 사람이 높은 세상 수당을 신설하겠습니다. 국민 안식연재와 산업세 수당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경제활동 시기에 무조건 사용 가능한 3회의 안식년 기회를 부여해 드리고 그 시기는 국민이 직접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복지에 대한 투자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높은 세상, 사람을 높이는 나라가 신뢰 자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신뢰 자본이 튼튼한 나라가 국가 경쟁력도 탄탄합니다. 사회복지인 여러분께서도 복지국가를 향한 저 추미애의 4회 대개혁에 많은 조언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